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과제 제출한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에 성실히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를 하며 자극에 반응하고 생식과 유전을 하며 발생과 생장 그리고 적응과 진화를 한다고 했었죠. 자,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대단원 중에서 2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자,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명 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특히 생물은 각 단계의 구성 요소들이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요소에서 나타나지 않는 세포가 분화되어 기관이 되면 새로운 특성을 윗단계에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장이 뛰어 피를 흐르게 하고 뇌가 사고와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이를 창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생명과학은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학문도 여러 가지가 모여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빠질 수 없는 DNA. 자, DNA 구조는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 과학자들은 DNA 구조와 유전 방식을 먼저 밝혀내려고 경쟁을 벌였던 시기. 요즘 생물학이 핫하지? DNA 구조만 알면 대박! DNA의 구조를 알면 생물의 활동과 번식에 관한 수많은 기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50년대 대표 주자는 왓슨과 크릭, 라이너스 폴링, 윌킨스와 로잘린드 프랭클린 세 팀이었다. 당시 연구 성과로 보면 라이너스 폴링과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앞서 나갑니다. 그렇다, 훨씬 앞서 있었다. 미국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DNA 분자가 3중으로 된 나선 구조로 꼬여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논문을 발표했다. 내가 처음으로 DNA가 나선 구조라는 주장을 하였지. 1952년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X선으로 DNA를 촬영하였고 이 유명한 X선 회절 사진은 DNA가 나선 구조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오, 나선이 보인다. 신중하게 분석해야 해. 윌킨스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데 동료 연구자로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윌킨스가 몰래 왓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한번 봐봐. 대단해. 결국 1953년 4월 과학 전문지에는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 구조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DNA라는 생체 분자가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음. 이 논문은 겨우 900단어 분량으로 2페이지를 채운 아주 짧은 논문이었지만 과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로 인해 1962년 왓슨, 크릭, 윌킨스 세 사람은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정작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노벨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녀가 1958년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공적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유명한 왓슨과 크릭이 만든 DNA 모형입니다. DNA 구조를 밝히는데 X선 사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견 뒤에 수많은 과학자의 열정과 희생이 숨어 있고 위와 같이 다양한 학문의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큰 사업이었던 인간개념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를 완전히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이 또한 물리, 화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그리고 정보처리 기술 덕분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는 다양한 통합학문 분야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생명과학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2014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 아론 코코란 교수 연구팀이
브라질 큰 귀 박쥐 2마리가 먹이를 두고 경쟁할 때 서로에게 초음파를 쏘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연구팀은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카메라와 특수 초음파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박쥐의 비행 경로를 3차원으로 관찰한 다음 박쥐가 쏜 초음파의 파장을 측정해서 그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한 마리가 포기할 때까지 교대로 초음파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 연구로 박쥐의 초음파 탐지, 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적의 미사일을 교란하는 전파 기술과 같은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행동학을 가지고 초음파 수신 장치와 같은 물리학과 또 초음파의 파장을 측정하여서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전자공학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이 접목되어서 우리가 전파 기술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로 이 생명과학이 통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가 연계된 사례를 다음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조사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